예, 오늘은 미리 보는 세덱스 2025 시간입니다. 세덱스는 반도체 협회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반도체 관련 분야의 전시회이고요. 올해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세덱스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 중에 유망한 기업들 저희가 선정하여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보구 하이테크의 최기영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구 하이테크는 반도체 장비 쪽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알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보부 하이테크는 네. 약 30년 동안 저희 반도체 주요 전공정 장비인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인 메탈, 세라믹 히터, 네. 그리고 식각 장비의 일렉트로스태틱 척, 그리고 그 장비의 주변 인렛, 아웃렛에 활용되고 있는 히팅 자켓을 네.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부터 본격적으로 그 후공정 요즘 아주 핫한 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의 HBM 본딩 장비에 펄스 히터, 스테이지 히터까지 공급해서 네. 명실상부하게 규모는 작지만 예. 전공정의 히터 그리고 후공정 히터 정전척과 주변 장치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작지 않으시던데요. 이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700억 넘게 이렇게 하셨던데 다 반도체 장비 부품 매출로. 네, 맞습니다. 작년에 700억 넘게 매출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매출 비중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 한 709억, 710억 매출 중에서요. 네. 가장 큰 폴션은 네. 저희 메탈 히터입니다. 메탈 메탈 히터. 히터가 뭐 제가 정확한 숫자보다도 거의 한 40% 이상 네. 메탈 히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매출 규모상으로는 최근 아주 핫한 네. HBM 쪽의 히터들, 네. 펄스 히터와 스테이지 히터가 네. 해서 또 그다음 두 번째 포지션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렉트로스태틱 척, 저희 전체 부품 중에서는 시장 규모로 보면 아마도 일렉트로스태틱 척이 지금도 가장 많고 앞으로도 가장 많을 겁니다. 물론 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많지만,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일렉트로스태틱 척이었고요. 네. 뭐 그 순서대로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히터는 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볍게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네. 증착 장비라고 하면 뭐 유수한 뭐 어플라이드나 램, 텔과 같은 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ASM 같은. 네. 당연히 웨이퍼에서 여러 막들을 증착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가스들이 네. 웨이퍼 위에 도포되면서의 또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 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막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메탈 히터를 쓰는 CVD 증착 장비도 있고, 네.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또 세라믹을 쓰는 그 장비도 있지만, 네.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낮은 온도에 필요한 공정에서는 메탈 히터, 고온에서는 세라믹 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온과 저온은 한 몇 도 정도? 그 온도가 일반적으로는 약 한 또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약 한 400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400도 넘으면 고온이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히터도 이건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준으로 또 네. 회사마다 약간씩의 편차는 있겠지만 네. 약 한 400도 그리고 네. 500에서 550도, 네. 그다음에 이제 650도 이상을 네. 각각 이제 고온 중에서도 저온, 중, 고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지를 따라서 이제 세라믹을 쓰느냐, 그냥 일반 메탈을 쓰느냐 이 차이이고, 뭐 공정별로 다 다를 텐데, 이 히터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들한테 주로 파시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CVD, ALD 이런 거 장비하는 회사들한테 맞습니다. 갑니까? 그렇군요. 국내 회사에 주로 팝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한테도 네. 아주 주요한 질문이고 하신데요. 네.
사실은 저희도 아주 바라는 게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칩 메이커가 있고 장비사, 저희 같은 이제 부품사가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국내사에다가 많이 팔려면은 국내에 있는 장비사들이 많아져야지 저희도 이제 많은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계속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증착 장비 그리고 식각 장비가 국내에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테스, 원익 IPS, 또 뭐 주성이나 뭐 등등 아시는 이 장비들이고 또 H 장비는 또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APTC에서 뭐 최근에 이제 VM으로 바뀐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세메스 일부 있는데 그래서 다들 예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장비사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규로 만드는 그런 부품도 있지만 네. 기존의 글로벌 회사에서 장비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시장에서 리페어하거나 리퍼비시하는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저희의 주요 매출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쪽이 더 많습니까? 비중상으로는 네. 실제 저희는 장비사에 직접 컨택하는 것을 뭐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매출 규모나 등은 칩 메이커에 있는 장비사가 그렇군요. 현재는 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칩 메이커에 있는 장비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칩 메이커? 그렇죠. 칩 메이커 그리고 칩 메이커 안에 있는 장비 거기가 이제 저희 말하자면 뭐 삼성이 됐건 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됐건 됐건 뭐 이 증착 장비 안에 뭐 이렇게 그 히터 맞습니다. 연한이 닿으면 그 교체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교체할 때 이제 보보 하이테크에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교체 주기는 히터보다는 이 정전척 네. 이 교체 주기가 더 빈번합니다. 그 정전척 역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척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저희가 실제 일렉트로스태틱 척은 저희 그 히터 같은 경우는 메탈 히터나 세라믹 히터가 네. 공정이 그래도 이 정형화된 한 가지 프로세스인데 네. 일렉트로스태틱 척은 크게 두 가지 만드는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 테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네. 여러 층, 다층일 때 유리한 테이 캐스팅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핫프레스 네. 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네. 보다 좀 더 고밀도 고강도의 제품을 원하는 타입이 있는데 네. 저희 보보 하이테크는 규모는 작지만 두 가지 프로세스를 다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접 다 만들어서 쓰시는군요. 이거 판매를 하시는군요. 그 메탈 히터 같은 경우는 좀 ESC도 그렇고요. 히터도 그렇고 하는 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탈 히터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뭐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요. 국내에 있는 메탈 히터 그리고 뭐 메탈 히터가 또 종류별로 무척 많지만 저희가 네. 알고 있는 그 증착 장비에 뭐 12인치, 8인치, 6인치 같은 그런 소위 저희가 페데스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제 머릿속에는 국내에 한 3개 회사. 네. 뭐 저희도 있지만 네. 또 우리 M사 네. 그리고 또 T사 네.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요. 네. 우리 ES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도 지금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2조나 2.5조 뭐 3조까지 좀 네. 확대되는데 그만큼 또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많은 회사들 뭐 잘 아시는 국내에서는 이제 L사 네. 그다음 또 K사 네. 그다음 또 이제 많은 회사들 네. 뭐 Y사나 뭐 등등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보 하이테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는 상대적으로 그 회사들에 비해서 저희도 뭐 이제 여기에서 나름도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 장점도 더 살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저희 모든 재료들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메탈과 세라믹 그리고 폴리머가 사실 전체의 재료들인데요. 네. 이런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 사업은 다른 중요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어떤 집요함 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도 있지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메탈, 세라믹, 폴리머를 다 지금 현재 그 소재를 무기 삼아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종류의 전기전자, 기계, 재료, 물리화학의 일반적인 그런 엔지니어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어떤 뭐 다른 회사들도 물론 다 뛰어나지만 네. 저희 고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포텐셜이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저희는 지금 현재 전체 오퍼레이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네. 약 한 250에서 2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이트는 사실은 저희가 본사이면서 또 매니팩처링 또 R&D 하고 있는 장소는 저희 그 죽전 용인시의 죽전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저희 이제 히팅 자켓 사업을 특화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주요한 저희 사이트는 강릉입니다. 강릉이요. 네,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 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저희의 동종업체인 우리 M사도 아주 대규모로 네. 들어가 계신데, 네. 저희도 물론 이제 1단지 약 네. 한 1,700평 네. 정도가 현재 오퍼레이팅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향후 한 2년 후에도 약 한 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한 250명, 60명 정도가 지금 오퍼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HBM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히터. 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네. 내용이었는데, 네. 요건 언제부터 이제 개발을 좀 해오셨던 겁니까? H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저희 보부 하이테크에 약 5년 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또 반도체 쪽에 있고 또 네. 재료나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저희 보부 하이텍에 현재 있는 인원들 중에서의 경력으로 따지면 한 8년, 8, 9년, 근 한 10년 가까이 이 부분을 집중을 해와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모든 HBM 같은 경우도 이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물론 초창기지만 저희가 더욱더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멀 컴프레션 본딩 공정에서 TC 본딩 공정에서 공정 장비에 네. 들어가는 히터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고객사는 엔비디아 같은 곳이겠네요. 엔비디아는 뭐 최종 고객사예요. 네, 맞습니다. 고객의 고객 맞습니다. 고객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HBM 하고 있는 메모리인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의 그 3대 저희 HBM 업체들 중에 2개 업체가 네.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앞으로도 점차 글로벌에 뭐 중국이나 등에서도 점점 수요를 확대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현재 수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HBM 그 히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히터가 있고 펄스 히터가 있고 있는데 어떤 역할, 뭐가 다른지. 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스테이지 히터는 말 그대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네. 스테이지 히터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스테이지 그냥 스테이지 플레이트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요 재질은 네.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열전도가 가장 네. 좋은 네. ALN 기판 물론 위에 알루미나 또 판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한 항온으로 한 100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받쳐주는 말 그대로 스테이지고요. 네. 그 위에 이제 HBM 타겟인 판들이 그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네. 각 TC 본도 내에 그런 스테이지가 물론 이제 본도들의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나 쓰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 또는 4개 스테이지가 들어가고 각 스테이지마다 칩들을 픽앤플레이스해서 네. 계속 적층으로 쌓아 올릴 TC 펄스 히터 네.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네. 그게 스테이지 하나당 2개씩 페어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능들이 히터도 아까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요 항온이 되는 거고 요런 이제 거기다가 픽앤플레이스 한 칩들을 계속 적층으로 4단, 8단, 12단, 16단 쌓을 그런 그 펄스 히터들은 이 소재 자체가 이제 펄싱 기능으로 항온이 아니라 네. 1.5초에 네. 약 뭐 최근 기준으로
약 한 300도 이상 1.5초에 올렸다가 1.5초를 유지하고 한 3.5초의 상온까지 다시 떨어뜨리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개라고 치면 잡아서 하나씩. 열을 올리면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열을 올리면서 네. 보다도요. 네. 이 계속 위층에 네. 이 칩 투 칩에 들어가는 카파와 네. 거기에 있는 솔더, 네. 뭐 요즘에는 뭐 SN 주석으로 하는 그 솔더들을 계속 이제 층층이 네. 이 서브의 제일 베이스 다이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8단이라고 하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네. 하나씩 계속 항온으로 이게 데펴지는 게 아니라 네. 펄스, 아까 말씀드린 그 단위 시간 내에 네. 펄싱 되면서 데펴졌다가 식었다가 또 식는 네. 그 냉각하는 그 기간 동안 또 액티베이트 됐던 게 또 가라앉으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데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터는 그러면 헤드에 달려요? 어디 달리는 겁니까? 히터 모듈이 네. 그 전체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네. 한 4개 네. 그 레이어로 해서 팔듯이 네. 히터도 이제 모듈로 팝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궁금해하시는 그 히터는 네. 칩 사이즈로 네. 보통 뭐 저희가 뭐 1.2cm by 1.2cm, 1.6cm 이렇게 제일 이런 요만한 모듈의 네. 네. 끝부분에 달리게 되고요. 그렇군요. 또 그 위에 또 저희가 또 최근에 어태치라는 네. 이것도 이제 제법 가격이 고가에 있는 모듈 부품이다 보니까 네. 그 위에 또 리드, 저희 이제 어태치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동일한 소재로 저희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나 네. 실리콘 카바이드를 네. 쓰고 있는데 네. 동일한 재질로 해서 네. 또 그런 어태치까지 그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 모듈 위에 작은 판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칩 사이즈만한 거에서 열이 이렇게 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칩을 찝을 때 그럼 그 친구가 직접 찝어요? 픽앤플레이스는 네. 픽앤플레이스는 또 별도 별도로 하고 나서 네. 올려놓고 이렇게 뭘 네. 갖다 대서 이렇게 네. 열을 네. 내나 보군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네. 이게 온도에 그 전에도 또 그 방법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이게 장비사에서의 모습이고 네. 하기 때문인데 맞아요. 요거를 뜨거운 상태에서는 올리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픽앤플레이스 하고 네. 그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승온했다가 냉각시킨 그게 다시 가서 1.5초 만에 300도씨 올리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펄스 히터는 그럼 누가 사갑니까? 펄스 히터는 네. 본도 회사들이 네. 본도 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미 반도체도 있고 지금 뭐 있고요. 규모상으로는 저기 ASMPT 같은 데도 있고 맞습니다. 예. 뭐 규모상으로는 국내에서는 한미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세미텍도 있고 저희 세메스가 있습니다. 세메스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다들 처음 저희 시작하는 그런 이력이나 등등은 각각 다르지만 현재는 저희는 세메스, 하나 세미텍 이 되고 아직 한미 반도체에는 저희가 현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히터를 하는 회사도 또 다른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히터를 하는 회사는 저희의 국내 회사 HBM용 히터. HBM용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유럽에 또는 일본이나 뭐 제가 지금 뭐 실명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대표적인 제이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그리고 또 유럽의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저희하고 또 동종업체 그 히터를 하는 일부 회사들은 같이 저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매출의 두 번째가 이 HBM용 히터였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꽤 많이 공급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비 하나당 요만한 거 히팅 모듈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먹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뭐 얘가 있는데 뭐 실제 요거 한 반 정도 사이즈가 되죠. 얼마씩 팔아요? 뭐 가격이야 계속 또 이 편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이게 이제 의존도가 대부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그 장비사들 그리고 모듈들 그래서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 기억에도
뭐 하나당 그 당시 물론 몇 년 전입니다만은 뭐 1,500, 2천만 원까지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우수한 특성으로 바꿔줬고요. 뭐 현재도 가격이 또 일부 뭐 내려갔다가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가격보다는 당연히 좀 낮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얘는 그러면 얼마나 써요? 본더 장비 안에 TC 본딩 장비 안에 들어가면 네. 한 몇 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돼요? 아니면 그 교체도 사실은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뭐 PM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체 주기가 꼭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것보다 사전 예방으로 바꿔주는데 이 기간도 우리 업체들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한 6개월에서 1.5년 사이에서 교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TC 본더를 이제 한동안 쓰겠지만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 넘어갈 텐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이 대목에서 아주 저희가 저희도 계속 관심도 있고 흥미도 있는 것이 이 TC 본더, 즉 펄스 히터라는 TC 본더는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패키지에서 이게 그 전에 리드 타입에서 플립칩 나고 나서는 TCB가 계속 나왔고요. 네. 최근에 사실은 그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D램향으로 크게 각광을 받지만 실제 저희가 같이 공유해드린 그런 어떤 자료에도 있는데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펄싱으로 즉 항온으로 계속 히팅이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지는 펄스 히터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실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LG전자하고도 하고 있는데 네. 유명한 그 휴대폰이나 등등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주변에 그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네. I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칩과 이 화면과의 결합을 해주기 위한 이 막들이 있습니다. 예. 소위 이걸 저희가 이제 ACF라고 네. 아나이소트로픽 컨덕팅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이 TC 본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도 이 반도체용은 지금도 이제 D램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D램 칩에 아까 말씀드린 뭐 12, by 12 또는 뭐 16 by 16 또는 뭐 그런 사이즈들이 있지만 점점 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면적 네. 그리고 또 다른 응용적, 다른 산업,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대형들 쓸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 세계 오사트 업체들에서 네. 펄스 히터 기능을 과거에도 했고 네. 앞으로 점점 펄스 기능에 대한 유용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런 시장들이 네. 전부 저희의 잠재 고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보보 하이테크의 향후 계획은 저희가 사실은 뭐 아까도 잠재 어떤 포텐셜은 갖고 있지만 그 업력에 비해서 저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도 좀 더 다양화하고 뭔가 고객에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우선 5개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각각의 모든 부분을 더 다양화하고 또 고객 지향적으로 품질과 납기에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과 네. 영업 네. 대응을 해서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분야들에 대한 그런 시너지들을 활용해서 각 사업에 대한 미래, 그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그런 사업 제품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저희가 우선 규모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기술력들을 다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해서 이제 뭐 필요하면 네. 저희가 어떤 뭐 자금이나 등등이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뭐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뭔가 준비해 가면서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별도의 상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거의 400억 가까이 있으니까 회사에 그동안 계속 흑자도 많이 내셨고 해서
당장은 뭐 투자가 막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물론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 고객들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이트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요번에 그 SK 원삼 클러스터에도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크지는 않지만 부지를 확보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향후에도 국내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시기는 뭐 때가 되면 네. 올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사 소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